시쿵 시즌5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건너가는 김은자 시인입니다. 시쿵 봄꽃이 만발한 요즘입니다. 이쯤 되면 모종을 심을 때가 되었죠. 4월까지는 꽃샘추위가 불현듯 심수를 부리곤 해서 자칫 냉기를 입을 수 있어서 꽃이고 채소이고 심지를 못한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날도 이제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갑자기 추울 일은 없겠다 싶어서요. 며칠 전에 저도 꽃 모종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봄 날씨인데요. 봄꽃이 아니라 벌써 여름꽃 모종을 찾게 되더라고요. 봄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니까요. 여름꽃 모종 심어서 오래오래 꽃을 보고 싶은 마음이죠. 왜 어릴 적 우리 어머니들도 그랬죠? 우리들 신발이나 옷을 사주려고 하면 지금은 좀 헐렁헐렁해도 앞으로 클 것을 감안해서 큰 옷, 큰 신발을 사주셨잖아요. 신발 너무 큰 거 사주셔서 뛰다가 신발 벗겨지는 아이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십니까요? 이 꽃 봄꽃 아니죠? 여름 내내 피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요. 미리 여름꽃 모종을 사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오늘도 봄뿐 아니라 사계를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정서를 공감하는 시쿵에 모여 앉았습니다. 직접 경험하기 힘든 다른 사람과의 삶, 시대, 장소를 한편의 시로 경험하면서 넓혀보는 시간. 우리들의 내면, 감정, 갈등,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의 복잡성을 시를 통해서 심층적으로 탐구하면서 저의 시 해석을 들으면서 슬픔과 기쁨에 동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뿐인가요? 시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시가 주는 그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그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정서적인 건강을 찾는 시간 시쿵. 올해 첫 주 문 활짝 열겠습니다. 방송을 하다가도요, 가끔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시쿵 이 시간에 청취자분들은 나이가 어떻게 될까? 어떤 나이대들이 가장 많이 들을까? 궁금증일 때가 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더 중요한 건 문학을 좋아하는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나이는 단순히 살아온 시간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나이이기도 하죠. 노년의 얼굴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오늘은 나이에 관한 시를 준비해봤습니다. 나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주거든요. 과거와 미래를 오가면서 난 그때쯤 이랬는데 난 노후에는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첫 번째 소개할 시는요. 박우현 시인의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른다 라는 시입니다. 낭송 듣고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른다. 박우현. (20대에는) 서른이 두려웠다. 서른이 되면 죽는 줄 알았다. 이윽고 서른이 되었고 싱겁게 난 살아 있었다. 마흔이 되니 그때가 그리 아름다운 나이였다. 30대에는 마흔이 두려웠다. 마흔이 되면 세상 끝나는 줄 알았다. 이윽고 마흔이 되었고 난 슬프게 멀쩡했다. 쉰이 되니 그때가 그리 아름다운 나이였다. 예순이 되면 쉰이 그러리라. 일흔이 되면 예순이 그러리라. 죽음 앞에서 모든 그때는 절정이다. 모든 나이는 아름답다. 다만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를 뿐이다. 여러분들도 많이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왜 그 나이가 좋은지 몰랐을까? 그때는 왜 그때가 청춘인지 몰랐을까? 그런 말 많이 했죠. 사춘기 시절, 결혼 전에, 청년 시절에, 가정을 가진 30, 40대에도 사실은 인생의 황금 같은 시절인데요. 그런데 그때는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세까지 사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80, 90을 넘으신 분들은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을 모시고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대부분 8, 90대였다고 하는데요. 만약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로 당신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면 어느 때로 가고 싶으냐, 몇 살로 가고 싶으냐라고 물었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위는 60대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60대에는 아이고 이제 나도 할머니 다 됐네, 할아버지 다 됐네, 인생 다 살았네 했을 텐데요. 더 연세가 들어서 보니까 그때 그 아름다움을 잊지 못한다는 말이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20대요 할 텐데요. 나이를 인식하는 지금이 가장 젊은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를 읽고 보니까요. 지금이 가장 가치 있고 좋은 때니까 현 시점의 가치를 인식하고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 필요가 있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다가올 예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때가 가장 찬란한 나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모든 나이는 아름다운 거니까요. 세월이 지나면 또 과거가 얼마나 후회스럽겠나요. 내 나이는 가장 찬란한 시대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대에는 서른이 두려웠다. 서른이 되면 죽는 줄 알았다. 이윽고 서른이 되었고 꽤 싱겁게 난 살아있었다. 마흔이 되니 그때가 그리 아름다운 나이였다. 하나도 틀린 말 없죠. 20대에는 서른이 굉장히 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름다운 청춘기에서 중년기로 접어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인생 황금기가 끝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서른이 되면 내 인생 다 끝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막상 서른이 되면 또 우리는 그때 그 모습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40대가 되면요. 30대 그때 참 아름다운 나이였는데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는 왜 지나고 나서야 알까요?
30대에는 마흔이 두려웠다. 마흔이 되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 이윽고 마흔이 되었고 난 슬프게 멀쩡했다. 쉰이 되니 그때가 그리 아름다운 나이였다. 인생은 후회의 연속입니다. 30대에 20대 참 좋은 나이였는데 하고요. 40대에 30대 참 좋은 나이였는데 후회를 계속하면서도 모르네요.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마흔이 되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나 했던 것이 그럭저럭 또 마흔을 넘기고 쉰이 되고 나면 40대가 얼마나 아름다운 시절이었나 하는 거예요. 그 지나온 40대가 인생의 절정기일 정도로 아름다운 시간이었는데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되는 거죠. 40대는 사실 일에 대한 욕망과 성취감, 의욕, 보람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느껴지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활력이 넘치는 나이예요. 그런데도 아이고 40대 이제 나도 늙었네. 뭐 벌써 40? 뭐 이러잖아요. 쉽게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순이 되면 쉰이 그러리라. 일흔이 되면 예순이 그러리라. 후회의 연속이겠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50대가 되었을 때 인생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50대를 지나서 60대가 되어보니까 50대의 인생이 끝난 것 같으면 60대에는 어떻게 되나요? 죽음이죠. 그런데 60대가 되어보니 본인이 살았던 세월 중에서 가장 황금기 같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또 60대에는 사실 자식들도 거의 장성하고 가장의 무게도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고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거의 내려놓고 홀가분한 상태이기도 해요. 여유롭게 인생을 즐기는 때가 60대이기도 하지만 이 60대가 나의 황금기다. 그 순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나이가 바로 60대라는 말을 그분은 실감했다고 합니다. 다음 마지막 시기가 정말 압권이네요. 죽음 앞에서 모든 그때는 절정이다. 모든 나이는 아름답다. 어떤 나이에도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단지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후회하고 늘 아쉬움만 남깁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그대는 절정에 있습니다. 가장 찬란한 나이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인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 모든 그때가 절정이다 라는 시기가 정말 가슴을 훅 치고 들어오네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서 나눠보겠습니다. 90이 넘은 할머니가 옆에 앉은 분에게 물었답니다. 그쪽은 나이가 어떻게 되슈? 그랬더니 그 옆에 앉은 할머니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올해 78이에요. 그랬더니요. 90이 넘은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78? 아이고 좋은 나이네. 한창이구만. 만약에요. 젊은 사람이 그 옆에 앉아 있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픽 하고 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일화인데요. 노래교실에서 가장 연장자인 92세 할머니가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하도 그 가사를 물론 까먹기는 하지만 또 그렇게 나름대로 외워서 그렇게 하는 할머니를 보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할머니, 그 연세의 가사를 이 정도 기억하는 것도 대단하세요. 라고요. 그 말에 할머니가 노발대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요.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지 말고요.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오늘을 축복처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대사가 문득 생각나네요. 지금을 살아라, 현재를 즐겨라 라는 말인데요. 지난 그때가 아름다웠는데 정녕 그때는 몰랐다는 걸 후회하지 말고요. 지금 이 순간이 빛나고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은요, 나이 드는 것을 늙어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정의했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때이고요. 찬란한 모멘트입니다. 현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름다움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definitely 있네요. 이 시를 쓴 박우현 시인은요, 1955년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경북대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했고요. 개간 사람의 문학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시작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집으로는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른다 등이 있고요. 대구 원화여고에서 교사를 하다가 몇 년 전에 정년 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에 관한 또 다른 시 한 편 감상해볼까요? 의미는 다르지만 발음이 겹치는 혹은 비슷한 발음의 낱말을 이용하는 건데요. 시적으로는 펀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강윤우 시인의 불혹 혹은 불혹이라는 시입니다. 붉은 작업실 문학교실 회원이면서 뉴저지 랜딩에 거주하는 박이영란 시인이 낭송하겠습니다. 불혹 혹은 불혹 강윤후 40살을 불혹이라던가 내게는 그 불혹이 자꾸 불혹으로 들린다. 어쩌면 나는 40살 너머로 이어진 세월을 본책에 덧붙는 불혹 정도로 여기는지 모른다. 삶의 목차는 이미 끝났는데 불혹처럼 남은 세월이 있어 덤으로 사는 기분이다. 봄이 온다. 권말 불혹이든 별책 불혹이든 목련꽃 근처에서 괜히 머뭇대는 바람처럼 마음이 혹할 일 좀 있어야겠다. 가족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이민의 삶 속에서 앞만 보고 달린 40년 이후 진정 내 삶을 찾는 별책 불혹 같은 인생을 살라는 은유로도 해석이 되는 시입니다. 불혹하면은 노노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40세의 별칭입니다. 50대는 지천명이라고 하죠. 땅과 하늘, 세상을 다 아는 나이라는 얘기고요. 60대는 이순, 귀에서 들리는 소리가 순해지는 나이라고 합니다. 불혹, 불혹, 발음이 자칫 언어의 유의처럼 들리기도 하지만요. 나이에 대해서 40 이후의 삶을 덤으로 보면서 덤으로 얻은 인생 잘 살아보자 라는 의미를 진중하게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생각해보면요. 40대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시기이기도 해요. 덤으로 얻은 기회처럼 삶을 더 가치 있게 살 필요가 있겠죠. 공자가 말한 40살 불혹, 세상 일에 미혹되지 않는 중심, 그런 나이를 뜻하는데요. 40 이후의 삶을 원본 책에 있는 불혹
덤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부록, 그 덤이 원본 책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인생을 준비하는 시기로 해석을 했네요. 시는 삶의 후반부인 부록을 본책에 못지않은 내용으로 채우려면 마음에 혹할 그 무언가가 있어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대의 열정이 30대까지는 이어지지만요. 40대쯤 되면은 사실 조금은 수그러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목련에 머뭇대는 바람처럼 새로운 일에 새롭게 유혹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어느 나이가 되든요. 덤으로 사는 기분으로 마음으로 살면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은 별책 부록을 아름답고 알차게 꾸미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부록. 과연 공자가 논어에서 말한 것처럼 40살이 되면 어떤 유혹이나 주위의 흔들림에도 중심을 잃지 않으셨는지요? 또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 사셨는지요? 그런데 공자의 기준은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40대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판단력, 그 확신 가진 그런 분들 또 얼마나 될까요? 어떤 면에서는 더 방황하고 불안전하고 쉽지 않은 인생을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40살을 뜻하는 불혹과 책의 뒤에 덧붙이는 부록이라는 단어를 대조해서 40이라는 나이에 대한 성찰과 시적 해석을 선사한 시입니다. 이 시를 쓴 강윤후 시인은요, 1962년 서울에서 출생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고요. 1991년 현대문학에 시가 추천되면서 문단에 나왔습니다. 시집으로는 다시 쓸쓸한 날에, 검은색은 내게 공포를 준다 등이 있습니다. 시집 출간 소식아입니다. 신간입니다. 여성의 삶과 사랑, 욕망을 거침없이 노래하면서 또 독자적인 자신만의 시세계를 구축해온 문정희 시인이 17번째 시집으로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를 펴냈습니다. 문정희 시인은 한국 현대시에서 가장 오랜 기간 자신의 언어를 연마하면서 투철하게 시를 써온 시인 중에 한 사람인데요. 1969년 등단 이후에 여성의 신체와 욕망, 사랑과 폭력, 개인의 그 내면과 사회적 현실을 가로지르면서 독자적인 시세계를 구축해온 여성 시인입니다. 초기에는 강렬한 서정, 에로스의 언어로 노래를 했고요. 이후에는 존재와 세계를 향한 확장된 사유로 끊임없이 시를 변주해온 시인이에요. 한국 시단에서 여성적 감각과 주체성을 밀도 있게 확장한 평가받는 시인입니다. 이번에 발간한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 참 제목도 멋지죠? 이 시집은요. 이러한 시적 이력의 연장선에서 한층 더 거칠고 근원적인 차원으로 내려가 얻어낸 결과물이다 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집에 대한 평가는 문정희 시인은 자신의 시를 처음의 상태로 돌려놓으면서 지금까지의 시적 성취를 넘어서는 새로운 출발선, 그것을 스스로 마련하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9년 등단해서요. 올해로 시력 57년이 되네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인데요. 시인의 언어는 여전히 싱싱 푸릇푸릇합니다. 무뎌지기는커녕 버렇게 날이 선 언어로 세계를 겨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나이에 대한 시를 나눴는데요. 문정희 시인이 이렇게 결말을 내주네요. 내가 원로? 내 영혼은 여전히 싱싱하다. 지금 이 순간 나도 난생 처음 살아간다 라고
17번째 시집 출간을 앞두고 이렇게 멋지게 말했습니다. 문정희 시인은 지난해 1월까지 국립한국문학관장을 지냈습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다시 없는 축복이라고 지난 3년 3개월을 회고했네요. 진명여고 3학년 시절에 한국 여고생으로서는 최초입니다. 시집 꽃숨을 펴냈어요. 그래서 화제를 일으킨 시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이에 관한 시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나이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만 가장 아쉬운 건 나이 들물 낡음으로 여기는 겁니다. 문정희 시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나요? 나는 여전히 타오르는 영혼으로 살고 있다. 나이테도 상처도 많아서 시의 재료가 이렇게나 풍성한데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새 것이고 이 순간도 난생 처음 살고 있기 때문에 가슴이 마구 설레인다 라고 말했는데요. 문정희 시인에겐 아직도 좀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야성과 자유가 꿈틀꿈틀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정희 시인의 이번 시집은 총 4부로 나뉘었습니다. 시는 총 65편이 실려 있습니다. 시집의 발문을 박상순 시인이 썼네요. 박상순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열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힘으로 읽어낸다. 여성성과 일상성을 특유의 시적 에너지와 삶에 대한 통찰로 문단과 독자에게 모두 연령대도 골고루 사랑받는 시인입니다. 전남 보성에서 태어났고요. 1969년 월간 문학으로 등단했습니다. 현대문학상, 서울문학상, 정지영 문학상, 그 외 다수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이에 대한 시 두 편과 문정희 시인의 17번째 시집 출간 소식 문학뉴스를 나누었습니다.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정서를 공감하는 문학 프로 시쿵 여기서 접을까 합니다. 김은자였습니다. 봄이 지나도 다시 봄, 여름 지나도 또 여름, 빨리 어른이 됐으면 난 바랬지. 어린 날에 나이 19 그 봄에 세상은 내게 두려움, 흔들릴 때면 손잡아줄 그 누군가 있었으면